네, 타세요 수익버스 월요일 오후장 수익 종착지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익버스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존 버스들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월 28일자로 탑승했던 SK 이터닉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목표가 초과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만 해도 13% 상승했는데 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SK 계열사로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ESS, 특히 ESS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을 2050년까지 50% 점유율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ESS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ESS 산업을 더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한 해의 어떤 총 예산의 7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안으로 원전이 또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ESS 관련된 사업에 또 확충해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ESS 관련된 시장 점유율 1등인 SK 이터닉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미국 그리드플렉스의 지분을 20% 인수하면서 미국 북미 지역에 또 ESS 시장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우겠다라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또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태양광에 이어서 ESS 쪽이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ESS 대장주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2차로 목표가를 21,700원 라인대로 2차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대는 18,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고요. 익절 라인인 18,800원까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출발해 볼 수익버스 만나봐야겠죠. 노선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출발해 볼 이제 버스 색깔은요, 바로 초록버스, 소엽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주 초록 색깔 노선으로 한번 가보겠고요. 그럼 마을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양광 마을이 있고요, 풍력 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ESS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마을이면 결국 SK 이터닉스의 후속주 같은데요. 맞습니다. 초록색이니까 혹시 더 빠를까요? 아무래도 초록버스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 섹터 내에서 가는 종목만 가더라고요. 태양광에서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가장 묵직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SK 이터닉스와 만만치 않게 또 강한 시세,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버스인지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월요일장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107640 한중 NCS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버스 번호 107640, 107640에 한중 NCS 준비해 주셨으니까 지금 승강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 이제 줄 서면서 타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올라타 주셨는데요. 빼꼼 보여가지고 오늘 많이 타실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가 됐든 간에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태양열이 됐던 결국 그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또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고요. 또 그거를 또 시기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또 이제 ESS 관련해서 사실 2018년까지는 국내 배터리 3사가 ES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왕자가 삼성 SDI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2020년 이후부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또 CATL이란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서 또 저가형 ESS 시장을 다시 한번 잠식하면서 그 시장을 중국에 거의 다 뺏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원래 왕자였던 삼성 SDI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한중 NCS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18년도에 삼성 SDI의 양산업체로 등록이 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양산하에 성공해서 작년 8월부터 순행식 시스템이 적용된 삼성 배터리 박스에 납품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를 필두로 ESS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갈수록
결국 한중 NCS의 매출 성장도 빠르게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또 이제 작년에 미국 최대 전력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도 ESS용 배터리를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넥스트에라 북미 최대의 어떤 배터리 업체에 본격적인 ESS 배터리가 공급됐기 때문에 한중 NCS의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한 5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결국 ESS 산업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IRA 수정 법안에서도 ESS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이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다른 어떤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 태양광과 ESS 쪽은 계속해서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이제 차기 어떤 대권 주자의 또 강력한 또 정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한중 NCS 들고 봤습니다. 네, 한중 NCS 최근에 계속 고점 높여가면서 3만 원 선에 대한 안착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직전 고점 라인 때 한 번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1,250원 라인 때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4,150원 라인 때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1,25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24,150원까지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탑승 마치셨다면 두 번째 버스 바로 또 올라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노선 보고 계세요? 네, 중형 버스, 바로 파랑 버스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초록 버스에 이어서 이번엔 파란 색깔 중형 버스 안에서 골라주실 거고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오랜만에 이 마을 준비해 봤는데 한알령 해제 기대감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K-뷰티, 그리고 K-푸드, K-드라마가 있는데요. 오늘 K-팝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K-팝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몇 번 버스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37270 YG 플러스로 오늘 두 번째 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 037270, 037270번 YG 플러스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분들 지금 바로 올라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이 올라타시네요. 이거는 이제 많이 탑승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이제 엔터사 중에서 그래도 가장 탄력도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YG 플러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보이그룹에서는 BTS가 가장 팬덤층이 많고요. 그리고 걸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블랙핑크가 해외 팬층이 또 이제 다방으로 잘 돼 있는데 결국에 이제 블랙핑크를 또 이제 아우르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BTS를 아우르고 있는 그룹이 결국 YG 플러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YG 플러스의 지분을 7.3% 가지고 있는데 그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YG 플러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6월에 전국과 지민이 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과 결국 미니 앨범 발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음원 수익에 YG 플러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블랙핑크의 각자 개개인의 활동은 개별 소스에서 하지만 결국 블랙핑크의 어떤 이제 그룹 활동은 결국 YG 엔터테인먼트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YG 플러스가 블랙핑크가 7월부터 이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콘서트 음원 수익과 또 관련된 굿즈 상품의 판매량은 같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블랙핑크 의존도가 컸었었는데 뭐 트레저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베이비몬스터 또 이제 월드 투어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어떤 MD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거기다가 YG 엔터가 1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YG 플러스까지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반기에 블랙핑크와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TS의 또 완전체 활동, 오프라인 콘서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반기는 더욱더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YG 플러스를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승객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YG 플러스 버스 오늘 가져가 주셨고요. 주가는 지금 아래로 좀 꺾이고 있는데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대비 그래도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88% 정도인데 사실 엔터야말로 관세에서도 나름 자유롭고요. 또 이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엔터 산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여파로 같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들고 와봤고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6,1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4,72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체크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 이후에는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앵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찾아뵐 텐데 이번 주 증시 전략과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전략 후강 장세가 이번 주에 연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는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소식으로 국내 육개주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업 봐야 되는지 기업의 4가지 포인트 잠시 후 마켓 포인트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